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모콘에서 25분 만에 배워서 바로 써먹는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주제로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면 저는 GitHub에서는 이제 이런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파치 제플린 커미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회사에서는 데이터 인프라나 아니면 자동화 등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초보자분들, 심지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도 25분 안에 제플린의 기본적인 컴포넌트를 파악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아니면 회사에 있는 실제 데이터든 이것들을 로딩하고 가공해서 이쁘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까지가 오늘 25분 안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가면 9점 그 링크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이 슬라이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플린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시작할게요. 아파치 제플린은 아파치 탑레벨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다음 GitHub에서 3200개 이상의 별을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리고 주피터와 같이 웹 베이스 노트북 형태인데, 그러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주피터는 언제 쓰고 제플린은 도대체 언제 써야 돼요? 근데 제플린은 빌트인으로 아파치 스파크 서포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플린을 다운받으면 스파크를 설치할 필요가 없이 바로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파크 서포트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외부에 있는 클러스터에도 굉장히 잘 붙고요. 이거 이외에도 SQL이나 파이썬, 카산드라, 일라스틱서치 등등 20개가 넘는 백엔드를 아파치 제플린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플린을 검색하시면 아마 이 이미지가 제일 많이 나올 텐데, 이게 뭐 하는 화면인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위쪽 부분처럼 어, 코드를 짜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제플린으로 이렇게 만든 테이블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쿼리를 짜서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만 조금 바꿔서 바로 그래프 형태도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제플린은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거나 아니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이미 있는 데이터를, 그리고 이 모든 액션들이 웹소켓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그 협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심지어 쿼리를 모르시는 분들하고도요. 왜냐면 버튼만 눌러서 이렇게 파라미터만 바꾸거나 아니면 그래프 타입이나 옵션 컬럼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그 개발자가 바빠서 뭐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할 수가 없으면 이제 CSV를 받거나 아니면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알아서 제품을 설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등 지원 스파크 등등을 써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팀에서 만약에 같이 쓴다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런 백엔드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플린에서 한 군데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가능한 워크플로우 같은 건 엔지니어가 이제 어, 코드를 짜거나 뭐 ETL 등등을 해서 제플린으로 테이블을 만들고 정리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쿼리나 등등등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심지어 쿼리를 모르시는 일반 마케팅이나 디자인 팀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그래프만 바꾸거나 아니면 각종 자기가 원하는 걸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한테 요청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플린 이럴 때 쓰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팀 대시보드가 지금 당장 필요한데 개발할 시간이 없을 때, 아니면 데이터가 여기저기 파편화되어 있을 때 한 군데서 보기를 원할 때, 매번 파라미터만 다른 데이터를 뽑아주기 귀찮을 때, 그리고 쿼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짜기에 바쁜 그 업무가 있으니까 분들에게 이제 데이터를 이쁘게 만들어서 공유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이제 제플린을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플린을 설치하고 실행해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이렇게 여기 URL에 들어가시면 바이너리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바이너리 올 버전을 다운받으셔서 타르.gzip 압축을 풀으셔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리눅스나 맥이라면 요 커맨드를 실행하시면 되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해놓은 게 있어서 디렉토리는 똑같고요. 근데 차이점은 저는 지금 마스터 버전을 쓰고 있네요. 어쨌든 바이너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운받으면 여기 보이실 텐데 빈 디렉토리가 있을 텐데요.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바로 위에서 여기 제플린 루트에서 데몬 리스타트 타임 스타트를 실행해 주시면 뭐가 바뀝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바뀌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기 마찬가지로 로그 디렉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가 쭉쭉쭉 변하고 바뀌는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되면 네, 여기 로컬호스트 8080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운받기 귀찮으시면 도커를 쓰실 수도 있겠고요. 여기 있는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뭐 개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특정 버전을 써야 되면 여기 링크에 들어가시면 영문 공식 그 빌드 가이드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그 비공식 한글 빌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과정을 통해서 제플린을 뭐 다운받고 빌드하고 실행했다면 이제 크롬 브라우저 같은 데에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접속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방금 켜놨으니까 로컬호스트 8080에 들어가면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화면을 볼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좀 다른 건 제가 작업을 하느라 좀 그렇고요. 원래는 여기 제플린 튜토리얼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플린을 실행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볼게요. 기본적인 컴포넌트들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플린의 가장 기본적인 그 단위는 노트라고 부르는데요. 노트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노트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개의 이제 패러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헬로 제플린이란 걸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하나 만들었고 여기 하나의 노트이고요. 여기 밑에 하얀 거 지금 제 커서가 가 있는 부분을 제 사이즈를 좀 키우겠습니다. 패러그래프라고 부릅니다. 패러그래프는 이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하나 더 만들었죠. 노트 하나 안에 여러 개의 패러그래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트 단위로 익스포트, 임포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누가 만든 걸 당연히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그 버전 컨트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여러 개 만들었던 것들이 제플린에서 패러그래프, 단락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제 단락별로 인터프리터,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맨 처음에 MD 마크다운을 썼었는데 헬로 마크다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제가 만약에 파이썬을 쓰고 싶으면 파이썬 문법을 맞게 프린트 변수 하나를 만들고 헬로 파이썬 이렇게 하나 만들고 A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별도의 프로세스 뜨고 실행이 되고 이렇게 헬로 파이썬이 나오겠죠. 그리고 같은 인터프리터끼리는 이제 변수, 컨텍스트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지금 서로 다른 제 아래쪽 패러그래프에서 똑같이 A를 출력을 해도 되고요. 마찬가지 위에서 만든 변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도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이거는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그냥 다운만 받으시면 바로 스파크 설치 없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스파크는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네. 실행을 다시 해볼게요. 스파크 인터프리터에서 시작하고 항상 데모 할 때만 이러더라고요. 잘 되다가. 네, 무튼 어쨌든 이제 인터프리터를 사용할 경우 같은 인터프리터랑 패러그래프 컨텍스트 공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패러그래프 옵션도 있어서 이제 출력이 됐네. 여기 패러그래프 옵션이 있어서 뭐 폰트 사이즈 그다음에 이게 크게 보면 나중에 이거를 공유하게 되잖아요.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기 리포트 모드로 바꿔서 이렇게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한 그 행에 여러 개를 공유하고 싶을 경우 이렇게 위드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용역으로 바꾸면 아마 두 개가 들어가겠죠. 이제 444로 하면 3개가 되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고요. 돌아가서 그래서 인터프리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제 제플린스 인터프리터는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옵션을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를 누르신 다음 인터프리터 메뉴에 들어가셔서 뭐 JDBC 인터프리터가 있는데 이거의 커넥션 URL을 바꾸고 싶으시면 이렇게 옵션에 들어가서 바꾸실 수도 있고, 근데 이건 포스트그레스에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 포스트그레스 말고 뭐 JDBC MySQL 해서 또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크리에이트에서 인터프리터 그룹에서 JDBC에서 또 붙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 그룹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제 이상한 UI를 열었다가 닫은 걸 보셨을 텐데, 엄밀히 말해서 스파크 인터프리터 안에는 여러 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파크는 스파크 스칼라 스파크도 지원하고 파이썬 스파크도 지원하고 스파크 R, 스파크 SQL도 지원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인터프리터고요. 얘네가 묶인 거를 우리는 스파크 인터프리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그룹과 인터프리터의 차이고요. 그래서 여기 인터프리터 다시 노트로 돌아가서 헬로 제플린 이건가요? 그랬던 게, 네. 그다음에 여기 인터프리터 바인딩 메뉴에 보면 스파크가 있는데 스파크 SQL, 스파크 파이, 스파크 R 같은 것들을 쓰실 수 있죠. 그다음 파이썬에는 이제 파이썬 콘다도 쓰실 수 있고요. 파이썬 SQL, 판다스 같은데 그런 것들도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인터프리터 그룹이라는 개념이고요. 아이고. 그래서 여기 사진처럼 스파크로 스칼라 스파크 코드를 짜고요. 그 다음에 스파크 s.sql을 써서 쿼리를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파이스파크를 쓰려면 스파크 그룹.파이스파크를 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이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인터프리터마다 추가적인 디펜던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예제처럼 스파크 인터프리터에서 AWS 뭐 딴 데 붙이면 그 메이븐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아까 그 옵션에 들어가서 디펜던시에 이제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븐 자르 아티팩트 URL을 쓰면은 그럼 이제 스파크를 제플린에서 실제로 써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예제를 한번 볼게요. 요 예제는 제플린 튜토리얼 코드에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제플린 노트 공유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해다가 제 노트에서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그리고 위쪽에다 만들게요. 아래쪽에 정신이 없으니까. 네, MD가 아니라 스파크죠.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별게 아니라 S3에 있는 CSV, bank.csv를 로드해서 파싱을 뭐 블라블라 하고, 그 다음 뱅크라는 걸 만들어서 결국에는 뱅크라는 스파크 템프 테이블을 만듭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라이브러리 로딩하고, 그 다음 S3에서 아마 땡겨서 뱅크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사이에 다음 패러그래프를 준비해 볼게요. 이렇게 스파크 템프 테이블에 등록을 하면 스파크 SQL에서 바로 땡겨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lect asterisk from 제가 만든 테이블 이름 뱅크죠. 뱅크, 그 다음에 전 그냥 한 1000개만 걸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데이터가 뽑혀 나옵니다. 아까 제가 스파크 인티그레이션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랬는데 이걸 누르시면 이제 스파크 어떤 잡이 실행됐고, 이건 스파크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렇게 모니터링 페이지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면 테이블이 나왔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그래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기 세팅을 누르시면 이따가 설명드릴 테지만 제가 키를 age를 설정해 놨고 여기 y축 value를 그 job 컬럼에 sum으로 해놨는데 뭐 average로 바꾼다거나, 이거는 도움이 안 되네요. sum을 바꾼다거나, 그 다음 아니면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education이나 아니면 그 marital status 같은 것, marital status 같은 것들 넣을 수. 근데 이건 너무 그래서 이거 하나는 컬럼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렇게 스칼라 스파크 코드를 짜서 테이블을 만들고 스파크 SQL로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샘플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이썬 예제인데 파이썬 콘다를 통해서 새로운 파이썬 그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 인스톨하고 그 다음 판다스로 한번 테이블을 그려보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시면 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콘다 붙여놓을게요. 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다 할까요? 네, 여기 있네요. 파이썬 콘다 인터프리터로 헬로 월드를 하나 만들고 파이썬 3.6.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티베이트를 해야죠. 콘다 만들었으니까 바로 아래쪽에다가 액티베이트하고, 이게 같은 인터프리터는 그 시퀀셜로 수행되기 때문에 얘가 끝나기 전에는 얘가 보통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액티베이트까지 했고요. 이게 복잡하니까 제가 아웃풋을 치울게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아웃풋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클리어 아웃풋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라이브러리를 깔아야죠. 이렇게 파이썬 판다스 판다스 SQL, 이거는 이제 발음을 모르겠네요. 네, 요거를 깔고 마지막에 파이썬으로 판다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요 마지막 예제는 별게 아니고요. 그 판다스로 랜덤 데이터 그냥 생성해서 그러면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데, 제플린에서는 이제 df는 제플린이 테이블 형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플린에서 이제 그걸 알아서 인식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g.show를 쓰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테이블로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 테이블이 된다는 말은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파이썬 샘플이었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이블 패러그래프의 실행 결과가 테이블 형태라면 바로 자동으로 테이블로 그려주고 5가지 빌트인 차트를 쓰실 수 있는데요. 이제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스파크 SQL, 그 다음 JDBC, 그 다음 판다스 SQL, 그 다음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플린 테이블 서포트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다시 위에 예제로 돌아가서 여기 테이블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스냅샷 버전을 쓰고 있는데 네, 버그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넣어서 뭐 저는 싱글만 검색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싱글 검색하실 수도 있고, 뭐 필터를 끄고 페이지네이션을 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어그리게이션을 넣으면 이제 이거는 이미 데이터가 뽑혀져 나온 다음에 프론트엔드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어그리게이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썸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이런 옵션들도 있고요. 이걸 끌까요? 복잡하니까. 네, 이런 테이블 관련된 옵션들을 제플린은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 에리아, 그 다음 라인, 스케일러 차트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는데, 여기 있는 세팅 메뉴를 통해서 컬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그 Y축 밸류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라인 바 차트에 들어가서 제가 그 에듀케이션 했었죠. 그러면 이걸 빼고 이걸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 기능을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 차트 타입에 따라서 이제 특별한 옵션이, 이제 차트마다 다른 옵션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예제에 보면 요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택드로도 볼 수 있고 그룹드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이런 이제 차트마다 옵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빌트인 차트만으로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플린 0.7.0부터는 힐륨이란 그 플러그인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그리고 여기 0.8.0부터는 그 온라인 레지스트리까지 제공해서 0.8.0 스냅샷을 쓰시게 되면 여기 힐륨 메뉴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 남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차트가 한 6가지밖에 없었잖아요. 여기 이제 헬로 제플린 제가 만들었던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끝에 2개는 제가 깔아놓은 거고,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차트를 추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기 들어가셔서 그냥 이렇게 보고 이네이블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쓸 수 있게 되면, 네, 요거를
이제 차트뿐만 아니라 인터프리터나 아니면 스펠이라고 하는 프론트엔드 익스텐션 등등 이제 각종 플러그인 시스템이 있고요. 이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왜냐면 npm 프로젝트를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빌드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되면 이렇게 그 이네이블이 되었고요.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가서 새로 고침하면 여기 맵 차트가 새로 추가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차트 추가된 걸 바탕으로 또그 차트 쓰시듯이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Y축에 넣고 사이즈를 좀 줄일게요. 한눈에 보기 힘드실 테니까. 그 카테고리 더 넣을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트마다 다 옵션이 다르기 때문에 차트가 필요하시면 더 설치하셔서 이제 까시면 됩니다. 이건 히트맵 샘플이네요. 한번 해볼까요? ZXS 넣고 에듀케이션 넣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거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차트 옵션에 들어가서 데이터 라벨을 꺼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계 값도 이제 없애버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차트를 부족하면 추가해서 쓸 수 있는 힐리움 플러그인 시스템이고요. 요거는 보여드렸던 샘플들이고, 그리고 동작 폼, 다이나믹 폼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쿼리를 한 번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보고 싶은데 매번 이제 텍스트 바꿔서 실행하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플린에서는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이 값을 변수처럼 쓸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짜고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드롭다운 UI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운해서 바꿔가면서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자이너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쿼리를 몰라도 이렇게 UI만 바탕으로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시스템인데 요거는 인터프리터에서 나온 결과를 한 번 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이제 파이썬에서 헬로 찍으면 끝나는데 뭐 이거를 결과값을 더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실 때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이제 아웃풋을 커스터마이징 하거나 테이블을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가 필요하면 네트워크를 쓰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제플린에서 특정 컴포넌트를 UI를 지원하지 않으면 앵귤러 디스플레이 시스템으로 앵귤러 코드를 짜서 이제 아웃풋을 더 이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 샘플이에요. 요거는 위에는 헬로 제플린만 찍는 건데 요거는 여기 보시듯이 HTML로 여기 텍스트를 바꿔서 빨간색 헬로 제플린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스파크 인터프리터로 테이블 이제 디스플레이 시스템 최종 결과가 테이블이니까 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네,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 이제 회사에서 쓰시면 멀티 유저 서포트 같은 걸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모두 인터프리터 쓸 경우 영향을 받잖아요. 뭐 저쪽에서 만든 변수를 내가 덮어 쓰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들 이제 멀티 유저 서포트라고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어떻게 세팅하고 옵션이 어떤 걸 의미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제플린 노트를 남들이 만든 거를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공유하거나 검색하거나 아니면 뭐 회원가입하시면 실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스파크 샘플이 이렇게 들어가셔서 남들이 만든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었고요. 사실 뒤쪽에 여러 가지 좀 더 부연 설명드릴 것들이 있었긴 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픈소스 저희가 오픈소스를 쓰는데 사실 오픈소스는 많은 사람들의 이제 네, 작업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그 리포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것만으로 아니면 아티클을 쓰거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어 라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방법들을 통해 기여하실 수 있는데 PR을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에 따라가면 한글로 된 가이드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빌드를 하고 어떻게 하면
PL을 만들고 제플린 이슈를 검색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슬라이드에 넣어놨어요. 근데 시간 관계상 이제 다 훑지는 못하겠고 그냥 소셜 네트워크 질문만 해주셔도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거나 스택 오버플로우 질문만 해도 네. 지금은 안 되지만 이런 해결 방법으로 나는 해결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는 데이터를 로딩하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공부하시거나 개인 작업을 하실 때도 제플린을 많이 쓰셔서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